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공사 시방서입니다. 건설 프로젝트를 이해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열쇠 같은 문서라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주변에서 공사 현장을 보거나 관련 업무 하실 때 시방서대로 했냐 뭐 이런 말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쓰이죠. 이 시방서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는데 그 차이는 뭔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청취자분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들 바탕으로요. 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 드릴게요. 네, 공사 시방서 이거 건설 현장의 품질하고 안전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 문서입니다. 기준 문서요? 네, 간단히 말하면 해당 건설 공사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또 사용될 자재의 종류나 뭐 품질 기준,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시공 절차 같은 걸 명시한 거죠. 아, 설계도면이 건물의 어떤 뼈대, 형태를 보여준다면 시방서는 그 뼈대에 살을 붙이고 완성도를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하, 설계도면만으로는 모든 걸 다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 이제 보완해주는 상세 설명서 같은 거군요. 네, 그런 셈이죠. 그런데 이게 또 법적인 구속력도 가진다고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공사 시방서는 그냥 참고 자료가 아니고요. 공사 계약을 구성하는 중요한 계약 도서의 일부입니다. 계약 도서의 일부. 네. 따라서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은 시공사하고 발주처 모두에게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나중에 혹시 분쟁이 생겼을 때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계약의 일부라니 그 무게감이 상당하네요. 그런데 이 시방서가 딱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좀 궁금해지네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방서는 그 적용 범위하고 내용의 상세 수준에 따라서 크게 표준 시방서, 그리고 전문 시방서, 마지막으로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공사 시방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표준, 전문, 공사 시방서. 네, 이름은 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각각의 역할하고 목적이 뚜렷하게 구분되죠. 그럼 가장 바탕이 되는 기준부터 살펴보는 게 순서겠네요. 표준 시방서, 이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이름에서부터 표준이라는 말이 딱 붙으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기준일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표준 시방서, 영어로는 스탠다드 스페시피케이션인데요. 이건 국가 차원에서 주로 이제 국토교통부가 시설물의 안전성, 또 환경 친화성, 뭐 요구되는 성능 및 기본적인 품질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가장 기본적인 시공 기준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만든 기준이군요. 네, 특정 공사에 국한되지 않고요. 도로, 교량, 건축 같은 각 분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종류, 이걸 공종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종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표준적인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외벽 칠하기 공사를 한다, 이러면 어느 건설사든 기본적으로 따라야 할 공동적인 페인트 품질 기준이나 뭐 칠하는 방법 같은 걸 정해놓은 국가 표준, 뭐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왜 이런 국가 표준이 필요한 걸까요? 건설 기술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좀 향상시키고 전국 어디서 어떤 업체가 공사를 하던 최소한의 품질을 균일하게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아, 품질 확보. 네. 만약 이런 표준 기준이 없다면 각 현장이나 업체마다 시공 방식이나 품질 기준이 제각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부실 공사의 위험이 커질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정부기관, 관련 공공기관, 때로는 이제 전문학회 같은 곳에서 이런 표준 시방서를 만들고 또 계속 업데이트를 합니다. 무엇보다 이 표준 시방서는요, 뒤에 설명드릴 다른 시방서들을 작성할 때 가장 기본적인 참조자료이자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아, 모든 시방서의 어떤 출발점이자 최소한의 품질 보증선 역할을 하는 셈이군요. 이해가 됩니다. 그럼 다음 단계, 전문 시방서. 이건 표준 시방서가 있는데도 왜 또 필요한 걸까요? 표준만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표준 시방서는 말 그대로 표준적이고 보편적인 공종에 대한 기준이거든요. 네. 하지만 건설 분야에는 굉장히 특수하고 또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한 전문 분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초고층 빌딩 건축이라든지 해저 터널 공사, 아니면 대형 교량 건설, 원자력 발전소 시공, 혹은 복잡한 반도체 공장의 클린룸 설비 공사 같은 경우들이죠. 아, 듣기만 해도 뭔가 좀 특별한 기술과 경험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분야들이네요. 바로 그런 분야들을 위한 것이 전문 시방서, 즉 스페셜라이즈드 스페시피케이션입니다. 표준 시방서를 기본으로 삼으면서도 해당 전문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훨씬 더 상세하고 전문적인 기술 기준, 시공 방법, 자재 요구 사항 등을 규정합니다. 훨씬 더 상세하게요. 네, 표준 시방서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가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실무에서 참고해야 할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내용도 훨씬 더 전문적이고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누가 주로 만들게 되나요? 이것도 국토교통부에서 다 만드나요?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 예를 들어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관련해서요. 아니면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 관련, 혹은 대규모 플랜트 건설 경험이 많은 발주처, 대형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같은 곳들이 자체적으로 제정하거나 관련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발주처나 전문기관에서요? 네. 즉, 표준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특정 분야 전문가들을 위한 맞춤형 심화학습 가이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표준으로 기본기를 다지고 전문 시방서로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 공사 시방서 차례인데요. 이건 이름에 공사가 직접 들어가니까 청취자분께서 실제 참여하시거나 보게 되는 바로 그 특정 건설 현장과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정확합니다. 이 공사 시방서, 프로젝트 스페시피케이션이야말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특정 건설 프로젝트, 즉 단위 공사를 위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맞춤형 시방서입니다. 맞춤형 시방서. 네, 앞서 설명드린 표준 시방서하고 또 필요하다면 전문 시방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되 거기에 더해서 해당 프로젝트만이 가지는 고유한 조건과 요구사항들을 모두 반영해서 작성됩니다. 고유한 조건과 요구사항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 건가요?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공사가 진행될 부지의 집안 조건이 유난히 약하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소음이나 진동에 민감한 시설이 있다거나 하는 그런 현장 여건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네. 또 발주처가 특별히 선호하는 마감재 브랜드나 디자인 요구사항 또는 친환경 인증자재 사용 의무 같은 발주자의 특별 요구사항도 포함될 수 있죠. 아, 발주처의 요구사항까지? 네. 그리고 당연히 해당 프로젝트의 설계 도면에 나타난 구체적인 내용들을 시공 단계에서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상세한 지침들도 담기게 됩니다. 와, 정말 그 프로젝트만을 위한 완전 맞춤 제작 설명서 같은 느낌이네요. 맞아요. 표준이나 전문 시방서에서는 다룰 수 없는 바로 그 현장만의 디테일이 담기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 시방서는 해당 공사에만 적용되는 아주 구체적인 시공 절차, 또 단계별 품질 검사 방법 및 기준, 사용할 자재의 정확한 사양, 현장 안전관리 규정, 폐기물 처리 방법 등 실제 공사 수행에 필요한 거의 모든 세부 사항을 담게 됩니다. 정말 세세하네요. 네, 따라서 설계 도면, 공사 내역서 등과 함께 계약 문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문서로 취급되고요. 현장의 모든 작업은 기본적으로 이 공사 시방서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국 표준 시방서랑 전문 시방서라는 잘 만들어진 레시피북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집 주방 사정이나 제 입맛에 맞게 최종 레시피를 완성하는 것. 이게 공사 시방서다.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네, 이제 이 세 가지 시방서가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내용이 서로 충돌할 경우에는 어떤 것을 우선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중요하죠.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좀 혼란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와 우선순위를 이해하는 것이 시방서 체계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와 우선순위 정말 중요하겠네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될까요? 일종의 포함 관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장 범위가 넓고 일반적인 것이 표준 시방서입니다. 네, 가장 넓게. 그 안에 특정 전문 분야를 더 깊게 다루는 전문 시방서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표준 시방서와 전문 시방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특정 프로젝트의 고유한 조건에 맞춰서 가장 상세하게 작성되는 것이 공사 시방서입니다. 아, 점점 좁혀지는군요. 네, 따라서 범위로 보면 표준 시방서가 가장 넓고 전문 시방서가 중간, 공사 시방서가 가장 좁고 구체적인 범위를 가집니다. 즉, 일반적인 내용에서 점점 더 특수하고 상세한 내용으로 좁혀 들어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범위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표준 시방서에서는 A라는 자재를 쓰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 시방서에는 B라는 자재를 쓰라고 되어 있다면 현장에서는 어떤 걸 따라야 하는 건가요? 이런 충돌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나요? 네,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방서 간 내용이 상충할 경우를 대비한 적용 우선순위 원칙이 있습니다. 아, 원칙이 있군요. 네.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니까 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네네.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적용되는 것은 바로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만들어진 공사 시방서입니다. 공사 시방서가 1순위. 네. 그 다음이 전문 시방서, 그리고 마지막이 가장 일반적인 표준 시방서 순서입니다. 아, 그러니까 가장 구체적이고 그 프로젝트만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합의된 내용인 공사 시방서가 다른 일반적인 기준보다 우선한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왜 그런 우선순위가 적용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공사 시방서가 해당 프로젝트의 특수한 상황,
또 발주자의 요구, 그리고 최종 설계 내용을 가장 구체적으로 반영해서 이 공사에서는 이렇게 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약속했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아, 약속이니까. 네. 표준이나 전문 시방서는 일반적인 원칙이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실제 공사는 그 원칙 위에서 현장 상황에 맞게 조정되고 구체화될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최신의 그리고 가장 구체적인 합의 내용인 공사 시방서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 논리는 이해가 가네요. 그런데 여기서 일반적으로는 이라고 강조하신 이유가 있나요? 예외도 있다는 뜻인가요? 네, 매우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맞아요. 이 우선순위는 일반적인 원칙일 뿐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 절대적인 건 아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시방서 간 내용이 상충할 경우 표준 시방서를 우선 적용한다와 같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 계약 조건이 모든 일반 원칙에 우선하게 됩니다. 계약서가 우선하는군요. 그렇죠.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는 반드시 계약서의 관련 조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결국 계약이 왕이군요. 하하. 계약서 확인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럼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설계 도면하고 공사 시방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아, 그것도 중요하죠. 네. 도면에는 기둥 위치가 여기인데 시방서에는 다른 내용이 적혀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요. 이것도 현장에서 꽤 골치 아픈 문제일 것 같은데요. 설계 도면과 공사 시방서의 내용이 상충할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시방서 간 우선순위와 유사한 논리가 적용됩니다. 아, 비슷하게요? 네. 즉, 일반적으로는 공사 시방서의 내용이 설계 도면보다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면보다 시방서가 우선한다고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보통 도면이 최종 결과물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문서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설계 단계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세부적인 시공 방법, 혹은 현장에서 발견된 예상치 못한 조건, 아니면 더 개선된 자재나 공법 등이 공사 중리 과정에서 공사 시방서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 실제 시공 전에 더 업데이트된 내용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즉 공사 시방서가 설계 도면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되 실제 시공을 위한 가장 최신의 그리고 가장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고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역시 절대적인 원칙은 아닙니다. 또 절대적이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 경우에도 역시 계약서가 중요한가요? 정확합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발주자의 공식적인 해석이나 무엇보다 공사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야 합니다. 네. 계약서에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설계도면을 우선한다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면 당연히 도면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어떤 문서가 우선하는지는 반드시 계약 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고요. 내용 상충 시에는 발주처나 감리단과 협의해서 명확한 지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시방서가 우선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 표준 시방서, 전문 시방서, 공사 시방서 순으로 점점 구체화되고 내용이 충돌할 때는 가장 구체적인 공사 시방서가 우선될 가능성이 높다. 네. 하지만 설계도면과의 관계를 포함해서 모든 우선순위는 결국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이 공사에서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다는 그 합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네,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공사 시방서는 단순한 기술 문서를 넘어서 프로젝트 참여자 간의 구체적인 약속이자 기준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고 때로는 우선적인 효력을 갖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만 이 우선순위가 잘못 해석되거나 관리되지 않으면 원래 설계 의도와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은 좀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 편의성만 고려해서 시방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지양해야겠죠. 그렇겠네요. 자, 오늘은 건설 현장의 핵심 문서인 시방서, 그중에서도 표준 시방서, 전문 시방서, 공사 시방서의 역할과 차이점,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와 우선순위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표준 시방서가 모든 공사의 기본 뼈대를 제공하고 전문 시방서가 특정 분야의 심도 깊은 기준을 제시하며 공사 시방서가 실제 개별 프로젝트의 최종 지침서 역할을 한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내용 충돌 시에는 가장 구체적인 공사 시방서가 우선될 가능성이 높지만 무엇보다 계약서 확인이 필수라는 점까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네요. 맞습니다. 이처럼 시방서는 건설 프로젝트의 품질과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약속이자 기준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분께서 건설 프로젝트가 어떤 체계하에 관리되고 진행되는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리라 바랍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내용을 넘어서 그 안에 담긴 약속의 무게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